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케마스터 요토입니다. 2025년 사케 랭킹 탑 10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탑 10이라고 하면 뭐 명실상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30위, 20위권 사케도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사케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미삼아 이 10위권 안에 탑 10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앞서서 사케 타임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랭킹을 매기는데 절대적이진 않고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케를 접하면서 한번 내가 마셔본 게 있는지, 그리고 탑 10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탑 10 안에 있는 거는 한번 마셔봐야지 라고 하는 지표로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셨다 사케는 탑 10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안 마셔본 건 어떤 게 있어서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랭킹 10위입니다. 10위는 치바현 랭킹 1위 양조장이죠. 칸기쿠에서 나온 칸기쿠 슈즈에서 나온 후사노 칸기쿠입니다. 이 후사노 칸기쿠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같은 경우는 뭐 스페셜 L 같은 제품도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향이 은은히 조금 있으면서 라이트하고 산미를 꽉 잡아주는 그런 타입의 사케이면서, 제가 손님들에게 치바현의 아라마사라고 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후사노 칸기쿠 레이블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타입의 사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케잔보다는 와인글라스라든지 좀 볼이 넓은 사케잔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본 내에서 이제 피가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이만큼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은,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그런 타입의 사케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후사노 칸기쿠는 거의 안 떨어뜨리고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입문자들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페어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식전 사케 위주로 조금 이 후사노 칸기쿠 사케를 조금 많이 추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 매장 오신다면 후사노 칸기쿠 한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10위였습니다. 자, 랭킹 9위입니다. 랭킹 9위 같은 경우는 동부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양조장이 유명한 양조장이 많은 현 중에 하나죠. 미야기현의 미야칸바입니다. 미야기현 랭킹 1위 양조장이면서도 한국에는 다양한 제품이 들어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랭킹 9위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타입의 사케입니다. 향이 화려하지 않지만 쌀의 감칠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여음이라든지 감칠맛이 엄청 매력적인 그런 타입의 사케예요. 너무 달지 않으면서 좀 드라이하게 좀 잡아주는 그런 타입의 사케이기도 합니다. 요리랑 매칭시키기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전국에서 판매를 안 하고 미야기현에서만 판매되는 그 정도로 고집스럽게 양조하고 있고, 판매를 초반에 너무 많이 늘리기보다는 좀 집중해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들어온 지 오래됐고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야칸바이 시리즈 중에. 그리고 프리미엄 사케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잔술로 많이 드시고 싶다면 저희 매장 오신다면 미야칸바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9위 미야칸바이였습니다. 자, 랭킹 8위입니다. 랭킹 8위에 이 제품이 들어왔네요. 쿠마모토 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후쿠시마가 아니죠. 후쿠오카 있는 큐슈의 북쪽에 있으면서 나가사키 남쪽에 위치한 쿠마모토 현인데, 이 쿠마모토 현 같은 경우는 사케가 그렇게 유명한 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양조장 때문에 쿠마모토가 또 유명해진 그런 이제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우부스나입니다. 이 우부스나 같은 경우는 하나노카라고 하는 레이블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더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우부스나가 더 유명해지면서 하나노카는 지역에서만 판매하기로 하고 우부스나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우부스나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건데 2025년 4월 초, 정확하게 4월 5일쯤에 쿠라비라키라고 해서 양조장을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날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걸 하는 양조장도 있고 안 하는 양조장이 있는데, 저는 이 양조장에 참여를 했는데 한국인 저밖에 없겠지라고 하고 갔는데 한 10명 가까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 그 정도로 많이 올 정도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공터에서 다 같이 우부스나 시리즈별로 마시고 구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술쇼라든지 다양한 공연, 그리고 양조장 견학도 가능하게끔 했는데, 전국에서 엄청나게 몰렸는데 양일간 했었거든요. 토 일요일 양일간 했었는데 몇천 명 왔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한 10,000엔 후반대에서 20,000엔 중후반 이상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피가 그만큼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조장에서는 한 병 사서 그 다음에 제가 숙소가 후쿠오카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인이랑 거기서 이제 한 병 산 걸로 거기서 마셨는데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10,000엔 후반대에서 20,000엔 중후반대 정도 하는데 양조장에서 3,200엔, 뭐 3,500엔 이 정도 가격대였거든요. 그래서 와 득템했다. 그래서 저거 다 사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생각 정도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부스나가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부스나 같은 경우는 산미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좀 라이트하게 딱 입에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면서 향이 조금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탄산감도 전반적으로 남아가 많기 때문에 탄산감이 있는 그런 타입이죠. 레이블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농가랑 상생하는 그런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몇 번째 논에서 생산된 쌀인지 그걸 표기를 해서 농가랑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유명한 양조장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그만큼 제가 체험해서 그런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부스나 하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랭킹 8위였습니다. 이번에는 7위입니다. 7위 같은 경우는 또 들어보실 거예요. 칸기쿠, 치바현 랭킹 1위 양조장인 칸기쿠에서 나온 덴쇼기쿠입니다. 덴쇼기쿠도 후사노 칸기쿠, 오션 99, 그 다음에 덴쇼기쿠 이 세 가지가 같은 양조장에 레이블만 다른데요. 덴쇼기쿠 같은 경우도 탄산감이라든지 산미라든지 밸런스가 너무 좋고 좀 모던한 타입의 사케입니다. 레이블도 너무 다들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비해서 지금 생산량이 월등히 적다 보니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이자카에서 만약에 드신다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사케라기보다는 좀 화이트 와인스러운 그런 모던한 타입의 사케이기 때문에 입문자들 여성분들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타입의 사케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랭킹 7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양조장 같은 경우는 랭킹 6위 들어가니까 대표적으로 뭔가 떠올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버 6 하면 어딜까요? 네, 아키타현의 대표적인 양조장 랭킹 1위 양조장인 아라마사 대표적인 레이블이죠. 넘버 6입니다. 이 넘버 6 같은 경우는 6호 효모를 사용했던 대표적인 예로 넘버 6라는 이름이 명명되게 되었는데 이 넘버 6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H타입, X타입, 그 다음에 R타입, A타입 등등이 있고요. 다양한 타입들이 또 조금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원료, 그 다음에 정미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아라마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전량 키모토라고 해서 공기 중에 있는 효모를 사용해서 양조하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전량 넘버 6 효모를 사용하는 것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전량 키코우지 황색 누룩균을 사용 안 하고 시로코우지 흰색 누룩균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흰색 누룩균은 대부분 일본 소주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구엔산을 생성시키기 위한 이 시로코우지를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량 키오케라고 하죠. 나무로 만든 큰 탱크에 발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아라마사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라마사의 가장 대표적인 레이블 중에 하나죠. 넘버 6 거기에 따라서 랭킹 6위였습니다. 네, 이번 양조장은 공동 4위입니다. 공동 4위 같은 경우는 야마구치현 랭킹 1위 양조장인 킨스즈메입니다. 킨스즈메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끔 들어옵니다. 아주 가끔. 왜 그러냐면 고가의 사케이기도 하고 생산량이 워낙 적기도 하고 그런데 레이블을 보시면 조금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클래식해서 예전 맛이나 클래식한 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모던하고 향이 엄청 화려하면서 엄청 맛이 디테일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피가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만엔 비트로는 거의 못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신주 간평에 같은 경우는 연달아 계속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가끔 들어오는데 이제부터 저도 한번 좀 주문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선착순이긴 합니다만 한번 주문해서 여러분들께 맛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공동 4위 킨스즈메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 또 랭킹 4위입니다. 공동 랭킹 4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제품입니다. 지콘입니다. 지콘 같은 경우는
에이메 현, 나라현에서 바로 동쪽에 붙어 있는 현인데요. 이 에이메 현의 랭킹 1위 양조장입니다. 지콘 같은 경우는 타카사고라고 하는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요. 이 타카사고 다음 이제 레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콘을 보면 아라마사라든지 주연다이급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콘은 제 이미지상은 향이 화려하다든지 달달하는 이미지보다는 쌀의 감칠맛을 가장 잘 표현한 양조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쌀의 감칠맛에 조금 포인트에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콘 다 맛있는데요. 제가 마셔본 지콘 중에서는 하쿠츠루 니시키라고 하는 파란색 라벨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여기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파란색 라벨에 하쿠츠루 니시키 지콘 남아 버전이 있는데, 남아 버전의 하쿠츠루 니시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산미라든지 밸런스가 너무 좋고 쌀의 감칠맛,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탄산감, 이게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이제 사케라고 할 수 있는데, 지콘을 다 마셔보진 않았지만 제가 마셔본 지콘 중에서는 이 하쿠츠루 니시키 남아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데, 일본에서 제가 현장에서 구매해서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마셨는데, 그때 구매 가격이 피가 붙어서 한 15,000엔 정도에 구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동 3위 지콘이었습니다. 자, 이제 탑 3 남았죠. 3, 2, 1 탑 3가 남았는데, 자, 랭킹 3위 같은 경우는 나가노현 랭킹 1위 양조장입니다. 신슈키레입니다. 신슈키레 같은 경우는 나가노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케 중에 하나고요. 라벨을 보시면 조금 클래식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향이랑 맛이랑 입에서 삼키기 싫을 정도로 삼키면 왠지 아까울 것 같은 그런 이제 술인데,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좀 맛만 안 변한다면 조금 따서 좀 맛보고 일부러 좀 아껴놓고, 또 조금 맛보고 이불로 닫아놓고 또 아껴놓고, 그러고 싶은 아껴서 마시고 싶은 그런 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으면서 창업도 엄청 오래됐어요. 1665년 에도로 천도를 하고 시대가 바뀌어 에도 시대가 시작하고 난 몇십 년 후에 양조가 시작되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역사가 긴 양조장입니다. 일본에서도 구하기 힘들고 한국에는 들어오는 오는데 수량이 없어서 수입사에도 카달로그에는 있는데 아마 거의 주문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슈키레 일본에서 드십시오. 한국에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랭킹 3위 신슈키레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랭킹 2위입니다. 랭킹 2위는 아키타현 랭킹 1위 양조장이죠. 지겹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좋습니다. 아라마사의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마셔보고 싶은 사케입니다. 히노토리입니다. 히노토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키조슈라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키조슈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양조할 때, 사케를 양조할 때 쌀, 물, 누룩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물 대신에 사케를 상당 부분을 많이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기양주, 일본어로는 키조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조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엄청 농후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한데 질리지 않는 단맛이 좀 매력적이에요. 거기에서 열 처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맛과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이 히노토리 같은 경우는 준마이 베이스에 대해서 누룩쌀은 55%까지 정밀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카케마이라고 해서 밑술에 들어가는 사케는 60%까지 정밀을 해서 만든 사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일본에서 꼭 마셔본 사케 중에서 딱 한 잔만 마셔도 좋은 술, 그리고 한 잔에 기쁨 누릴 수 있는 사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히노토리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여기서 일본 미용공간 테오에서도 기양주, 키조슈를 가끔씩 판매해드리고 있는데, 키조슈 같은 경우는 농후하고 단맛이 질리지 않는 단맛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기보다는 입술에 살짝 적실 정도로 살짝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입맛을 쫙쫙쫙 다시면서 음미하면 그 농후함이 엄청 오래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노토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노토리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는 피가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기본 한 10,000엔 후반대부터 비싸게는 한 7, 8만엔까지도 하는 그런 사케니까, 혹시 보신다면 마셔보는 것만으로도 돈 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사케입니다. 그래서 일본 랭킹 2위 아키타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케 히노토리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탑 1. 여러분들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다입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케죠. 지금의 모던한 타입의 사케가 이 주연다이로 인해서 스타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주연다이 같은 경우는 모던한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케입니다. 향이 화려하면서 단맛을 좀 중시하면서 그 다음에 밸런스가 좋은 그런 타입의 사케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연다이가 처음에 출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1990년도 초중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케 타입이라고 하면 탄네이 카라구치라고 하는데 담백하면서 라이트한 타입이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타입에 그때 주연다이의 향이 화려하면서 단맛이 강한 타입의 사케를 출시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줬더니 달아 이거 못 먹어 이거 누가 먹어 엄청 천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여기에서는 지금 주연다이가 랭킹 1위 근데 2025년만 랭킹 1위가 아니죠. 지금 수년간 줄곧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다이에 맞설 대항마가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갭이 있다 할 정도로 근데 가격의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주연다이 중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주연다이 중에서 혼마루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마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혼조조로 양조가 되는데 이제는 준말 긴조로 양조되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더라고요. 피를 붙였을 때 제가 예전에 도쿄에서 구매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1.8리터 이 쇼빈 같은 경우가 35,000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8,000엔에서 40,000엔까지 올라가지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연다이 같은 경우는 양조장에서 출시하는 건 한 몇천 엔대 출시는 하지만 주연다이는 뭐 양조장에서 구매할 수도 없고 이제 현지에서도 쉽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 한 10,000엔 초중반 초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중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뭐 4-50만엔 주연다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다이 같은 경우는 뭐 빈병만 가지고 있어도 왠지 기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주연다이 같은 경우는 뭐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랭킹 10위부터 1위까지 그리고 지난 영상 포함해서 30위부터 1위까지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셔본 사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마셔볼 게 어떤 게 좋겠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케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 먼저 해보시고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온 술에 한해서는 뭐 직구를 하시든 일본 여행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케를 즐기는 데 있어서 뭐 재미 요소나 좀 참고 사항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사케 마스터 여태오였고요. 여기 일본 미용 공간 테오에서도 여러분 다양한 사케를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사케 마스터 여태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